안녕하세요.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기관별 노무회계 세무 실무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외부 감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 규모가 될 듯 말 듯한 회사들은 이 규정을 항상 알고 있다가 미리 놓치지 않고 그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 최근 몇 년, 1년, 2년 됐죠? 그래서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요즘에 집중해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에는 선임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선임 기한. 그리고 세 번째는 선임 절차. 어떤 절차가 있어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네 번째는 외부감사 대상 할 때 주의사항. 그래서 먼저 한 2년 정도에 바뀐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은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말에 자산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인데, 물론 상장법인은 당연히 외부감사 대상이겠죠. 그리고 상장법인이 되려는 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것처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이런 회사들은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일 거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요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가끔 세 개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두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외부감사 대상인데요.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매출액, 종업원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이다. 그리고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다. 이런 게 두 개라도 해당이 되면 우리가 외부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정하던 업체 같은 경우, 세무사님 우리는 외부감사 대상 아니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이렇게 3개 이상, 2개 이상이 아니에요. 3개 이상인 해당하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이거 사원수 기준이 생겼어요. 사원수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사원이 50명 이상. 그래가지고 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수, 사원수 중에 3개라도 해당이 되면은, 3개 이상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요거 좀 혼동스러워가지고 놓치는 법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의해가지고 이 규정을 살펴보세요. 외부감사인 같은 경우에는 선임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직전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라면은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뭐 외부감사를 계속 받고 있던 법인이라면 좀 미리미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5일 이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하는 법인 중에 물론 3월 말 법인도 있고 뭐 6월 말 법인도 있고 이런데 12월 말 결산 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12월 말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됐거나 아니면 전기에 아니었다가 올해 됐거나 이렇다 그러면 4개월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4월 30일이에요. 날짜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봤던 법인이다. 그러면 45일 이내니까 2월 14일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감사의 선임 절차가 있는데, 먼저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외부감사인 선임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4개월 이내인 법인도 있고 45일 이내에 해야 되는 법인도 있죠. 그 다음에 정기총회에 이제 외부감사인을 선임을 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선임에서 보고하는 그 정기총회 기간이 지났다면 그러면 주주한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회사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거나 그다음에 그 공고 기간은 감사 선임일로부터 감사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감원에 우리가 어떤 외부 감사인을 선임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우편으로 이렇게 많이 제출했는데 요즘에는 또 감사인 선임 보고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이트가 여기에서 이게 전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인지 여부는 우리가 1년마다 판단을 해요. 1년마다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1년마다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감사인의 선임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케이스가 실무에서는 사실 종종 있어요. 우리가 외부감사 법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 바뀌면서 외부감사 대상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네 외부감사면 지정할 거야. 이렇게 연락을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을 해요. 너 이 감사인한테 해. 그러면 사실 우리 감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관계가 좋은 감사인이 선임되는 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감사인이 선임되시면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 기준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감사인의 선임 기간 내에 잘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회계감사 받는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뭐 이렇게 조정 나가 보면은 제가 조정 나가기 전에 회계사님들이 막 일주일, 2주일씩 그 법인에 이렇게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계속 자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받게 되면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법인 결산 전에, 이렇게 재무제표 감사 전에 재무제표에 좀 더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외부감사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